오랜만에 이렇게 애국 지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보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통합하자, 대통합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합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현충원에 방문해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그분의 여기서만 참배하고 가버렸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가 없었죠. 그 뒤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뭐 그 전에도 봉화마을까지 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했고 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통합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는 뭐냐면 통합은 바로 그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51%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 나머지 48% 이 사람들과 통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48%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48%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48%의 주역인 민주당이 오히려 반성하고 통합의 길을 먼저 가려면 바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해서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갖고 참배를 했어요. 근데 문희상 이 비상대책위원이 참배를 하는데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다시 봉화마을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통합 하자면서 정말 대통합하려고 그런 겁니까? 반성해야죠. 왜 그 사람들이 선택이 안 됐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참배하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대통합 얘기하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게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무슨 기자들 쓸 때마다가 뭐 거기에 뭐 총리 후보도 쓰고 인수위원장 후보로도 쓰고 뭐 그냥 총리 후보 뭐 계속 후보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대통합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장 하나 뽑는,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하나 뽑는 것도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김종인 씨, 이 사람 지금 과거에 어땠습니까? 93년 동아은행에서 뇌물 받아갖고 실형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 후보가 되고 인수위원장 후보가 됩니까? 그 글에다가 조금 몇 가지 양념을 섞은 우리 윤창윤 대변인은 구구라고 뭐라고 치면서 범죄자인 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후보라고 계속 언론이, 좌파 언론이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합이 되려면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합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좌파들이, 민주당 및 이 찐 좌파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자기들이 대통합을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인에게 얘기하려면 먼저 이승만,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이 광화문에 세우는 것부터 자신들이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대통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51%의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당연히 그런 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대통합하자? 무슨 대통합을 합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반대한 7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비대위에 있는 문희상 의원입니다. 이게 무슨 반성을 한 사람입니까? 천안함 폭침을 폭침 규탄도 안 하는, 그것을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들, 이런 과거 전력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을 했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을 반대하는, 이걸 국민 대통합에 저해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우리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좌파 척결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반파초계를 함에 있어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한 48%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48%에서 몇 %한테는 이 좌파들 분명히 접근한 다음에 박근혜 당선인에게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통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으로 폄훼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달한 이런 부분은 사과하고 더 나아가서 광화문에 그들의 동상을 세워야 되고 또 나아가서 천안함 폭식을 반성하고 또 하나는 해체된 한미연합사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원상복구하는 것까지 해야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우리가 51%가 함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목에 나왔듯이 박근혜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는 바로 51% 먼저 탄탄히 만들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이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한 뒤에 바로 41%가 반성하는 모습을 본 뒤에 그것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겁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긴 겁니다. 근데 일부 나가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5, 60대 이분들이 많이 한 거는 뭐 별개의 문제, 이거 보수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걸 지지한 거 아니냐 이런 엿빠진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택시같이 얼마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분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말씀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복지하고 좌파들이 설치다 보면 이나마 하는 택시로 먹고 사는 것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박근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또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또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복지 바로잡는 것. 여러분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선 공약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왜?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죠. 그게 정확한 대통령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럼 좌파들이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걔네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뭡니까? 4대강 아닙니까? 4대강? 제일 먼저 얘기한 거. 난 4대강 개발하겠소. 했더니 막 그거 하지 말라고. 4년, 5년 내내 그거 하지 말라고. 데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거 떠나서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복지 포퓰리즘, 대선 상황에 나온 것들 그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게 해야 된다. 자,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방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방비를 줄이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넉빠진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울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고 바로 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자유통일에 가는 길, 그것을 매진하는 길,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저 같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